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고 조정 보일 때마다 가지가지 이유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 무시하고 그런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적도 좀 괜찮은 것들이 있고 경제 지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그보다는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어떤 모멘텀에 의한 상승,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되었건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일단 과열에 대한 움직임, 경고는 분명히 있다는 것도 네, 좀 이해하시면서 지금 이럴 때 너무 급하게 뭐 또 엄청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는 것은 항상 낭패를 봤던 경험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네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어제는 다우가 좀 사상 최고가로 끝났고요. 어저께 이제 29,000선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보면 29,300까지 와 있거든요. 3만까지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3만 포인트까지 가는 거가 3% 조금 넘는 그러니까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또 나스닥까지 어제 동참하면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로 들어갔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큰 의미는 없지만 기술주의 지금 강한 상승세가 여전히 시장을 확 끌고 가는 네.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기술주가 올라간 건 약간 다른 얘기부터 해드리면 TSMC라고요. 네. 대만의 대만의 이제 네. 반도체 조립 그런 업체 아닙니까? 네. 이제 애플의 가장 큰 어떤 그 서프라이어 공급체 하나인데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 2020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 그런 네. 것들 전부 다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막상 TSMC는 어저께 큰 움직임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주변주들이 오늘 다 올라가면서 기술주를 끌고 갔다라는 것만 이제 큰 틀에서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보다 오늘 가장 시장을 한마디로 깜짝 놀란 것은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업계에 깨어 있었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이렇게 대형 은행이 하루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있었던 거를 기억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제가 거의 본 적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무려 이제 7% 가까이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네.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3대 분야, 주요 3대 분야가 다 좋게 나왔는데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1달러 정도, 99센트였는데 전망이요. 네. 1.30달러가 나왔습니다. 항상 10% 정도 오버하면 깜짝 실적이 나오는데요. 네. 이 정도 30%만 넘어가면 슈퍼 깜짝이라고 보더라고요. 슈퍼 서프라이즈라는 말 영어로 네네.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진짜 깜짝 실적이 나온 하루였고요. 와. 그러다 보니 여타 웬만한 은행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JP모건, 골드만삭스 최근에 하여튼 살아있는 것들 다시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끌고 가는 네.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금융주 전체적으로 0.88%, 1%를 끌고 가는 하나의 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한 7% 정도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한 76.5%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항상 이 정도 나온다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만약에 비슷하죠. 네. 이 정도만 나오면 생각보다 2% 정도 감소해서 거의 보합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 말씀하신 거는 이번 실적 전망치가 2% 정도 낮아질 거다라고 네네네, 하는 네, 현재 네. 시장의 네, 전망치가 맞습니다. 네. 조금씩 높아질 것 같다는 거죠. 예,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보여드리면 약간 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네네.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코아는 매출이 29%나 오늘 떨어졌습니다. 실적을 줄였는데 그만큼 작년 실적이니까 분명히 그렇겠죠. 미국과 네.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 이러면서 전 세계 소재주에 대한 수요 둔화 이런 거 있는데 아마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네네. 오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4주 연속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1,000건 정도 줄어들어가 10,000건 정도가 줄어들어갔고요. 5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낮은 20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 다른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없을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핫한 거는 역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테슬라 워낙 급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500달러 위에서 일단은 덜커덩 약간 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510달러 뭐 이 정도 와 있는데요. 네네.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비중을 축소로 낮췄습니다. 다만 투자의 목표 주가 자체는 뭐 240달러 뭐 이 정도 수준에다가요.
350달러 수준을 좀 올려놨습니다. 아, 주가는 올리고 의견만 비중 축소로. 네.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는 작년에 한때 이제 최악의 경우 10달러를 얘기했던 쪽이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은 없어서 있습니다. 어찌 되었거든요. 작년에 주가는 엄청 올라갔지만 그렇죠. 하여튼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 어찌 됐건 비중 축소로 다시 투자 의견을 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올리고요. 목표 주가 올린 이유는 지금 시장을 반영했다라는 정도로 약간 꼬리를 내리는 정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애플과 더불어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공매도 전체 물량 규모 자체로 보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나쁜 1, 2위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달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애플은 지금 한 1,500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 뭐 정도 그렇죠. 하니까 15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공매도 규모가? 아, 그럼 그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규모네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20%가 넘나드는데요. 작년 가을까지 해서 1등이었다가 규모가요. 네네. 그러니까 애플이 1등을 뺏겼다가 지금 지난주에 다시 또 테슬이 이겼다가 지금 애플이 이기고 지금 막 각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규모로 보면 그런데 비중으로 보면 애플은 1%가 안 됩니다, 지금요. 아, 아무리 많아봐야 애플에 대해서 공매도는 그렇죠. 그렇겠죠. 비중으로는요. 워낙 근데 크니까. 테슬라는 저만큼 규모 금액이 시가총액은 15분의 1인데 저만큼 규모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또 500 좀 줄어들었다가 또 540달러, 550달러 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지금 공매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공매도 때문에 제일 손해 많이 난 것은 데이비드 아인흔이라고 또 엄청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작년에 최악으로 돈을 날리는 걸로. 공매도 워낙 했다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한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TSMC 그런 거로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좀 오늘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밖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AMD가 오늘 같이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즈가 225에서 260달러를 올렸고요. 미주는 230에서 270달러를 올리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AMD는 또 다시 사상 최고가죠. 32달러에서 50달러까지 단방하게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한편 역시 룰루레몬이 지난주에 이제 그 가이던스 약간 다시 상향하면서 다시 주가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엔과 MKM이 둘 다 각각 270과 264달러로 올려놨습니다. 룰루레몬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의하거나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많은데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건 결국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쓰는 사람은 이 주식을 좀 사고 있다라고 일단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룰루레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시면 보통 어떤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던가요? 이런 거죠. 딱 물어보는 거가 뭐 위원님 아니면 교수님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좀 사도 될까요?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대묻습니다. 이거 입으시냐고. 근데 남성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저런 걸 어떻게 입고 바깥에 나가면 제가 사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또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분들 조금 중년이지만 요즘 액티브하게 운동하시잖아요. 그러면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많이 입고 자기도 사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고민하지 말라고 사시라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남이 사는 거면 그게 주가다. 알겠습니다. 자, 뭐 좋습니다. 이렇게 뭐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이게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고평가 이야기는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 지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GDP 대비 시가총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대1.1이다, 뭐 1.5다 아니면 GDP보다 주가가 적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뭐 싸다 비싸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분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대1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만 1대 뭐 1.5 되면 이건 엄청나게 버블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부분에 얘기하면 이 주식시장은 지금 미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사실 이분이 1990년대 그거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의 보통 분들의 생각과 달리 워렌 버핏께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에서라도 자기가 주식을 사는 그 기준을 정확히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꾸준하게 돈을 번다 그러는 거죠. 비율을 갖고 딱딱 찍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무슨 PER이 어쩌게 되고 PBR이 어찌 되고 이익 성장률 몇 % 찍는 것들은 제가 또 나름 워렌 버핏에 대해서 책도 하나 썼거든요. 제가 좀 압니다. 그런 분은 정확히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는 건데 여하튼 그런
이 GDP나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상당히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랑 지금이랑 미국의 기업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전체 매출의 한 40% 외국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GDP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은 주장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은 아니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지금 200%가 넘기 때문에 사상 최고에 가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슐러 교수 있지 않습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그분이 네. 하는 거가 슐러 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ER 레이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단기 12개월 예상 실적 내지 12개월 실적만 갖고 하니 너무 짧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하는 개념 자체가 약간 복잡하지만 이익도 한 10년 정도를 이동평균이나 사서 평균을 잡아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약간 네. 개념이 다른데 그걸 보면 지금 2000년 이후 최고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도 역시 고평가다라는 논란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실로 교수는 한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 갖고 고평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작년에. 네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나 이런 데 비하면 분명히 많이 주가가 비싸지는 건 사실이다.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4분기까지는 이익이 좋아지는 건 별로 아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에 이익이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느냐를 뭐로 할 수 있다? 이익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가이던스를 내는 거 보고 네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게 좀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쉬어야 될지가 아마 결판을 날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작년에 주가가 올라간 상승이 오른쪽이고요. 네. 왼쪽 그림은 2010년 이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그리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왼쪽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왼쪽 그림은 그동안의 10년 동안의 주가 상승분을 100이라고 봤을 때요. 주가가 이익이 증가한 것은 62%입니다. 이익이 진짜 늘어난 네네. 거. 네. 나머지 위는 손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멀티플이 올라간 겁니다. 네네. 멀티플이라는 건 밸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네네. 왜냐면 몇 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PER이요. 미국 시장 PER이 지금 한 18.5배 정도 나옵니다. 네네. 예상 실적 기준으로. 네. 작년 딱 이맘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14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밸류만 올라간 거예요. 네네. 이익이 늘어간 상태가 아니라. 네. 굳이 따지면 오른쪽 그림 보면 이익 증가는 9%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평균적으로 주가가 10년 동안 올랐을 때 보면 최소한 60% 정도는 이익의 변수였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밸류란 거는 툭 하면 깨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한 3가지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증가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CFRA 리서치의 이 헤드가 되겠는데요. 샘 스토브레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이런 걱정들이 다 있지만 이번 1분기의 실적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룰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수준 정도만 나면 이익이 플러스 날 것이고 플러스 내지 보험이 날 것이고 가이던스가 좋을 것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뭐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